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알코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17890입니다. 4월 좀 많이 봤던 종목인데 최근에 다시 뜨길래 이번에 제대로 알아봐야지 하고 선정해봤습니다. 그럼 숫자를 먼저 보고 가시죠. 일단 매출은 증가세에 있습니다. 2100억대에 2017년 매출이 2019년 2900억대로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상승세고요. 당기순이익도 상승세입니다. 숫자에서 나쁘게 흘러가는 숫자도 없고 포인트도 없습니다. 분기 매출을 보더라도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모두 큰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 글씨도 없고 흐름상 이변도 없는 기업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한국 알코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회사의 개요를 보게 되면 주된 사업을 각종 주정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주정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기타 제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죠. 사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먼저 초산 에틸이라고 해서 도료나 인쇄, 잉크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국내 유일의 초산 에틸 생산 업체라고 합니다. 국내 유일의 생산 업체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긴 했지만 어떤 것이나 그렇듯 있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은 확인도 하기가 쉽고 증명할 수도 있지만 없는 것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한국 알코올 말고는 확인되지 않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보고서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제품의 경쟁이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으로 보입니다. 초산 에틸과 함께 초산 부틸도 있고요. 주요 사용처는 도료나 용제, 전자재료, 촉매 및 피혁 가공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업재보다 좀 더 와닿는 것은 바로 주정이라고 불리는 주류의 원재료죠. 널리 알려진 바로는 소주의 주 원료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정제주정은 정말 소주의 주 원료인데요. 단 9개의 주정사에서 생산을 하고 정부의 제조 면허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면허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 기사는 2016년의 기사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주정 판매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사였는데요. 주정은 제조하게 되면 대한주정판매회사라는 일종의 총판을 통해서만 주류회사로 납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통망이 고정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확보가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업체들이 생산한 주정을 모아서 대한주정판매가 탱크 로리에 담아서 소주 회사에 공급되는 형태라고 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주정 산업 자체만 보면 차별화가 거의 없고 경쟁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에서 5등까지 계속 같은 순서로 달려서 끝을 내는 그런 게임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점유율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크게 변동되지 않고 그 순위조차 바뀌지 않으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사업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업보고서 상에서도 보게 되면 당사의 주정 전체 시장의 점유율은 9에서 1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2014년의 수치와 크게 다르지가 않죠. 여기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장할 수 없는 산업이라서 재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안정적인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공업용 주정 시장에서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유의미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체크해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이 주정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주정에 따라서 사용되는 용도가 다릅니다. 리블의 위키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주정에 대해서 용도를 정리한 것을 보게 되면 정제주정은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소주의 원료가 되는 주류의 원료이고요. 합성주정이 같은 경우에는 식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되고, 합성주정과 무수주정이 또 차이점은 무수주정은 주로 연료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것을 유념해 두고 제품별 판매 매출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품별 매출을 따로 나눠놨는데 한 화면에 담기가 어려워서 제가 따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표의 구성을 보게 되면 제조 부문과 기타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타 부문은 앞에서 본 미국의 임대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고요. 제조 부분에서도 주정과 화학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나눠져 있고, 각 부문은 상품과 제품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 세부 품목들을 더해서 수출과 내수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자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전체 매출에서 크게 기여한 것은 바로 내수의 매출이었는데요. 이 내수의 매출 상승을 이끈 것은 다름 아닌 화학 제품의 상승이었습니다. 초산 부틸과 같은 화학 제품의 용도를 한국 알코올 산업에서 소개하고 있는 형태로 보게 되면 공업용 에탄올에 빙초산과 부탄올을 더해서 정제하고 분리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데, 이것이 페인트나 합성수지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합성수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부분이니까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각종 포장 등에서 줄이기 힘든 만큼 자연스럽게 매출이 상승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출에서 특징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다루지 않았던 상품 그리고 제품 PMA와 EEP의 매출이 발생하면서 매출 성장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요. 이와 다르게 주정의 매출을 보게 되면 제품의 매출은 2018년 이후로 정체하고 있고 상품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에서 수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내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방어하고 있다는 점이 유의미해 보이고요. 주정에서 내수 매출이 줄어들지도 않고 화학에서 내수 매출이 전체 총합에서 증가하고 있는 영향 때문에 내수 매출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 숫자를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세부 계정이 모두 밖으로 도출되어 있어서 보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복잡한 것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매출은 앞에서 본 것처럼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에 세부 매출에서 봤듯이 화학 제품의 매출 증가가 크게 견인을 했고요. 매출 원가율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82.6%에서 감소해서 2018년과 2019년 모두 79%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2017년에 화학 제품의 매출 비중이 좀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 같은 것을 비추어서 추정해보자면 주정의 수익률이 화학 제품의 수익률보다 좋은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판관비를 보게 되면 2018년 대비 2019년은 소폭 상승했는데요. 달리 눈에 띄는 세부 계정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판관비를 보게 되면 2018년 대비 2019년 소폭 상승했는데요. 달리 눈에 띄는 계정은 없었습니다. 실제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율은 2018년 9%에서 2019년 8% 후반으로 오히려 조금 떨어졌고요. 이 결과로 영업이익은 16% 상승한 330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외 활동 역시 세부 계정이 다 드러나 있어서 계정 하나하나 뜯어보기는 쉬운 면이 있었는데요. 기타 이익의 증가는 유무형 자산 처분 이익의 증가와 함께 정부 보조금 수익의 증가가 영향을 끼쳤고요. 이와 함께 지분법 이익의 상승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손실 역시 증가했는데 손실에서는 재고자산의 폐기 손실 그리고 잡손실 등의 상승이 기여했습니다.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모두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외화 관련 평가나 처분, 차손 차익이 영향을 크게 끼쳤고요. 이 같은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낮은 성장 11% 성장을 기록하면서 320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재무상태표도 보게 되면요. 유동자산은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서 현금성 자산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이와 함께 재고자산의 증가도 눈에 띕니다. 화학제품 관련 매출이 2019년엔 더 활발히 일어나다 보니까 이 같은 계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추정해보고요. 비유동자산 역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증가, 그 중에서도 특히 토지나 건물자산의 증가가 영향을 끼쳤고요. 제조를 해야 하니까 생산 기반을 위한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채 역시 증가했는데요. 금액으로 보자면 자산의 총계가 더욱더 크게 늘긴 했지만 그 늘어난 비율로 보자면 부채의 증가폭이 더 큽니다. 세부적으로 증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단기 차입금이 신규로 크게 늘었고요. 장기 차입금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지만 외부 비용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채 대비 자본의 비율로 보는 부채 비율 자체가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최근 보고서도 함께 보도록 하죠. 먼저 분기 보고서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코로나로 인한 한국 알코올의 매출 증가인데요. 손세정제 등의 어떤 원료를 쓰는지 정확히 찾아보고자 했지만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매출을 통해 유추 가능한 것이 바로 주정의 상품이었습니다. 주정의 상품이 아직 1분기가 지났을 뿐인데 전년에 연간 매출의 2배 가까이 달성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손세정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손세정제 혹은 손소독제가 더 많이 사용된 것이 3월 이후이기 때문에 2분기에 해당 제품 관련 매출은 더욱더 뛰어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2분기 매출이 기대가 되는군요. 사업보고서에 이어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유동자산은 꾸준하게 증가했는데 현금성 자산의 증가가 기여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120억 증가하면서 전체 유동자산 200억 증가에 크게 기여했고요. 이와 함께 매출채권의 증가도 기여했네요. 역시나 매출의 상승이 전체 유동자산의 증가에 기여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유동자산은 대동소이하고요. 부채의 경우 매입채무, 그러니까 물건을 받고 아직 줄 돈이라고 보는 계정이 늘었는데 매출이 활발하다는 증거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과 이어서 비유동 부채의 장기 차입금도 늘었고요. 큰 흐름에서는 매출과 관련된 활동의 증가와 투자의 확대가 맥락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딱 1년 만에 매출이 50% 이상 성장했습니다. 정말 슈팅하는 수준인데요. 매출의 상승과 함께 매출 원가도 상승했습니다. 매출 원가율이 74%에서 77% 수준으로 오른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판관비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매출액 대비 9%의 판관비가 2019년 매출액 대비 6.8%로 그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판관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저희가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가 특수한 매출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과 비용으로 매출만 끌어올려졌다는 것이 이 같은 숫자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업이익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매출 원가도 소폭 증가했고 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판관비 역시도 금액 자체는 조금 늘었기 때문에 매출이 50% 이상 증가한 데 반해 영업이익은 50%에 못 미치는 49% 성장을 해서 160억 정도의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의 활동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손실은 없었는데 매출의 증가가 법인세에 영향을 끼친 탓인지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떨어진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해서 40% 성장한 수준 140억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높은 성장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비율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까지 한국 알코올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알코올이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화학 관련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었고 코로나 특수로 인해 주정 매출도 올라 매출의 쌍끌이 견인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바이오주가 임상시험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에 비하면 실질적 가치가 지금 당장 올라가고 있는 한국 알코올이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투자가 선호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의 흐름도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죠. 주가를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일단 거래량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거래량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인데요.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가 안 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굉장한 거래량을 보였고 거래량이 죽은 뒤에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높은 거래량을 가져가면서 현재의 주가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늘었다고 해서 다른 바이오주들처럼 주가가 슈팅하는 날이 많았던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 수준인 7,000원 수준의 주가와 비교해보면 현재 17,300원은 약 2.5배 정도 상승했으니까 바이오에 비하자면 많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분명히 충분히 오른 수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보긴 해야겠지만요. 지금까지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시장의 이목을 끄는 다른 바이오주들이나 한국판 뉴딜 관련 주 등이 많기 때문에 한국 알코올이 단기적으로 재미를 얻기에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재미를 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붙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2분기 실적 발표를 맞이하는 시점까지를 보면 2분기 실적이라는 재료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알코올 원료를 기반으로 플라스틱 산업과 코로나 그리고 주류 산업에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 알코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성공투자 성투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